충전 시설의 문제는 전기차 화재에서 거의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전기차 라인이 꽂혀 있다 하더라도 충전기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전기차에다가 너무 과충전이 돼 있다든지 또 과충전된 차를 이동시켜서 주차장에 있다가 몇 시간 후에 불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전기차의 배터리 문제라고 보시면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피해 보상 어떻게 됩니까? 보험 처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일단은 자기 차량에 대해서 어떤 담보 특약에 가입했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자차 담보, 그러니까 자차 보험에 가입을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상 청구를 하면 됩니다. 일단 저 각각의 차량의 주인 되시는 분들은 예. 자기 자차 피해를 일단. 예, 그래서 자차 보험에 이제 청구를 하시고요. 예. 그러고 나서 보험금이 지급되고 나면 그 보험사에서는 지금 가해 차량, 그러니까 전기차 불이 시작된 그렇죠. 그 차량. 전기차가 가입한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아. 구상권을 행사하게 돼서 우리가 이만큼 먼저 지급을 해줬으니까 이 사고는 사실은 이제 전기차가 이제 책임이 있고 하니 너희 보험사에서 우리한테 이제 그 준 것만큼 이제 다시 줘야 된다. 계단에 저희 못 내려왔어요. 너무 연기가 많이 올라오니까. 저희는 집을 아예 못 들어가도 아무것도 안 되죠. 날씨도 더운데 완전 단순히 차량까지 사용하지 못하니까 뭐 생활이 완전히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갑자기 전기차가 폭발한 모습을 나오면서 화재가 났습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이 불바다로 바뀐 거죠. 그리고 그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지금 대피 상태입니다. 200여 명 대피 상태입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셨잖아요, 지금. 어제입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벌어졌던 일인데 이용민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지금. 일단 화면 먼저 하나 좀 볼까요? 어떤 건지. 이 화면 좀 보시면서 어제 사고 내용을 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인천 청라에 있었던 한 아파트에 있는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불이었는데 예. 이 화재가 전기차에서 이제 발생을 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화면에 있습니다. 보면은 전기차로 보이는 차에서 뭐가 불꽃이 튀면서 예, 시작이 예. 된 거라고요. 그래서 CCTV를 봤을 때는 이제 이 전기차의 2열 부분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화재가 발생을 하고 나서 진압하기까지도 이제 8시간 정도 걸렸고요. 예,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차량들까지 불이 옮겨 붙으면서 뭐 차량의 피해는 지금 70여 대를 추정을 하고 있는데 예. 40대는 일단은 전손된 상태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주민들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피해가 있어가지고 예. 좀 이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불로 인해 가지고 주변으로 대피를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좀 피해가 좀 많이 컸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지하가 거의 뭐 불이 어마어마했던 거잖아요. 그 8시간 넘게 진압하는 데 걸렸다는 게 이게 8시간이라는 게 뭘까요? 그럼 워낙 주변에 이제 다른 주차장 차들도 화재가 다 옮겨 붙었다는 거잖아요. 그걸 다 끄냐고 걸린 걸까요? 아니면 전기차 자체를 진화냐고 그렇게 오래 걸린 걸까요? 일단은 전기차 자체가 보면은 안에 리튬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예. 리튬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불이 계속 연소를 하는 그런 이제 현상이 있습니다. 열폭주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불을 끄기까지도 어쨌든 그냥 단순히 이제 물로서 끌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특수한 이제 화학 물질이 또 있어야 됩니다. 이걸 잡기까지 그런 화학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불이 붙고 나서 불이 주변으로 또 옮겨 붙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지하 주차장이다 보니까 대형 그 소방차가 진입하는 데도 우리가 어려움이 알고 있는 있었습니다. 그 큰 소방차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 들어가는 자체가 이제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화재가 지하에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연기가 아주 심하게 발생을 했고 예. 그 연기가 또 빠지는 데 있어서도 또 시야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시간이 또 오래 걸리다 보니까 결국 이 모든 상황이 이제 종합되다 보니 총 8시간에 걸쳐 가지고 진화 작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이 화재 때문에 그 아파트 단지가 뭐 단수 정전까지 발생을 해서 일부 주민들은 지금 임시 거주 시설에 머물고 있다는. 이 더위에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지금요. 정전이 되면은 에어컨도 안 나오고 물도 안 나오고 한마디로 그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 분들은 날벼락을 만난 거거든요, 지금요.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가 정해지고요. 그리고 다음 준비된 영상은 이제 화재가 진압된 뒤에 그 지하 주차장의 모습입니다. 영상 좀 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지금요. 아니, 다 탔어요, 차가. 뼈대만 남았습니다, 자동차들이 지금.
지금 상상을 해보세요. 저 열기 속에 화재가 어떻게 나는지 지금 상상이 되시죠, 지금요. 차체가 다 녹아내리고 뼈대만 남고, 그리고 이 지하 주차장의 천정 모습도 다 탔습니다, 지금 저기도요. 어떤 마감재가 있었을 텐데 그건 다 타버리고 어떤 파이프나 배관들까지 다 이렇게 그을린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기둥들도 보면은 일부 약간 파손된 듯한 모습도 좀 보이거든요, 기둥 자체도요. 저런 모습이. 저기는 약간 무슨 사람의 그런 건 아니지만 끔찍하네요. 저 자체가 지금 지하 주차장 모습이. 일단 이용임 변호사. 저 지하 주차장에 주차했던 차량들 다 불에 탄 거잖아요, 지금요. 네. 뭐 40여 대, 70여 대 숫자 얘기 나오는데 일단 엄청나게 많은 차가 다 불에 탄 겁니다. 이거 피해 보상 어떻게 됩니까? 보험 처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일단은 자기 차량에 대해서 어떤 담보 특약에 가입했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자차 담보, 그러니까 자차 보험에 가입을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저 보상 청구를 하면 됩니다. 일단 저 각각의 차량의 주인 되시는 분들은 예. 자기 자차 피해를 일단 예, 그래서 자차 보험에 이제 청구를 하시고요. 예. 그러고 나서 보험금이 지급되고 나면 그 보험사에서는 지금 가해 차량, 그러니까 전기차 지금 불이 시작된 그렇죠. 그 차량. 전기차가 가입한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아. 예, 구상권을 행사하게 돼서 우리가 이만큼 먼저 지급을 해줬으니까 이 사고는 사실은 이제 전기차가 이제 책임이 있고 하니 너희 보험사에서 우리한테 이제 그 준 것만큼 이제 다시 줘야 된다. 예. 이렇게 이제 구상권을 행사를 하게 되고요. 근데 문제는 이 전기차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어느 정도 한도로 이제 보상을 해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자차 보험 있고 사고 날 때 다른 차에 대한 그렇죠. 보험 배상 대물보험. 액수가 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한도가. 대물보험의 이제 한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사고 건당 이제 그 한도를 계산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게 뭐 크진 않거든요. 한 5억 정도 보통 한도라고 치면 근데 지금 이게 자동차가 한두 대가 아닌데요. 그렇습니다. 뭐 고급 차량도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도가 또 어느 정도 설정되어 있는지도 중요하고 그래서 그 한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어떻게? 이제 차주가 차주가요? 차주가 또 책임을 또 이제 지게 될 수가 있는데 차주가 과실이 있다라고 하면은 차주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부담을 또 하게 되고요. 예. 차주가 만약에 과실이 없고 만약에 이제 감식을 했을 때 뭐 배터리 내부에서 이제 문제가 있었을 배터리 뿐이다. 이상이다. 아니면 뭐 차량의 그 내부에서 뭐 문제가 있었을 뿐이다. 이렇게 되면은 또 배터리 제조업체에서 또 책임을 질 수가 있는 이거 부분도 있고요. 복잡하게 법적으로 가겠는데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몇 개월 만에 해결이 될 것 같지는 않고 소송으로까지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지금 저 사건이어가지고 화재가 처음에 시작된 저 전기차의 차주 입장에서는 좀 주차된 상태인대로 보이는데 불이 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차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니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불이 났다고 할 거 아닙니까? 보통은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 이제 과충전, 그래서 충전이 하다가 이제 그게 충전의 범위를 넘어서 가지고 불이 붙어 가지고 이제 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예. 많은데 지금은 이제 충전 또 하고 있는 중도 아니었어 가지고 지금 주차만 돼 있는 상태로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정말로 어떤 뭐 과실이 있고 원인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가소에 지금 정밀 감식을 지금 의뢰를 한 상태라서 아. 그걸 토대로 이제 어느 부분에 책임이 있는지를 일단 명확히 따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걸 따지고 이제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지 묻기까지는 또 소송전으로 이제 이어질 수 있어가지고 그 전에는 뭐 자차 담보에 가입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예. 뭐 그 이외에 이것을 뭐 구상권을 행사한다든지 누구에게 이 한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지에 대해서는 사실 소송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 자동차가 보입니다.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피해 규모 어마어마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요. 네, 맞습니다. 자, 일단 전기차에서 세워져 있던 주차돼 있던 전기차에서 화재가 시작된 거 아까 CCTV 모습에서 보면 막 불꽃이 튀고 그러잖아요. 자,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의 설명이 좀 있습니다. 이런 전기차 화재에 관련된 설명을 좀 하신 분이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충전 시설의 문제는 전기차 화재에서 거의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전기차 라인이 꽂혀 있다 하더라도 충전기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전기차에다가 너무 과충전이 돼 있다든지 또 과충전된 차를 이동시켜서 주차장에 있다가 몇 시간 후에 불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전기차의 배터리 문제라고 보시면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차장은 지하로 팔 수밖에 없고 지하 주차장 속에 충전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폐쇄 공간에 충전기가 있는 것은 전기차나 이런 것들이 화재가 생겼을 때 불을 진압하기 위해서 최악의 구조를 갖고 있어서 국내 소방청 같은 경우에도 알레르기 반응을 가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조영주 소장님, 아까 영상 좀 다시 한번 불러줘. 지금 화재 진압단 뒤에 그 지하 주차장 모습이요. 자동차 모습도 있지만요. 여기 보면 천장 부분도 굉장히 많이 손상이 됐고요. 저기 보면 기둥 일부도 약간 뭔가 보이죠? 뭐가 녹아내렸죠. 이게 녹은 건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그냥 단순히 끌고 오지만
지하 주차장 자체도 좀 큰 피해를 당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지금 보면은 이게 전기차 부분들은 이게 일반 그 화재 진압으로는 잡기가 힘들어요. 예. 리튬이라는 그 주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그냥 뭐 우리가 단순히 소화기를 뿌려서 잡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 고열을 내죠. 한 1000도 이상의 고열을 내기 때문에 이게 한번 터지고 나면 옆에 차에 확 붙는 거는 리튬과 같은 그런 물질과 같이 확산이 빠르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차들과 번지면서 건물이나 위에 천정이나 이런 내벽들을 다 좀 그을리거나 녹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 건물 붕괴나 이런 부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저 정도 규모의 아파트면요. 내화 설비 자체가 법령의 근거가 돼서 나름대로 내화 충전재 자체가 이전에 작은 건물에 비해서는 상당히 법률적으로 탄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소방이라든지 뭐 건축 감리 쪽에서 이 부분을 다시 들여다보긴 해야겠죠. 보강공사가 필요한 부분들, 특히나 이제 지하 같은 경우는 이제 환기, 이게 공기 정화 여기에서 결국에는 이제 숨을 쉬고 또 왔다 갔다 하려면 주민들이 지금은 못 가겠지만 나중에 또 차도 빼내고 여기서 그러겠네요. 또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설비들은 좀 빨리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으나 일단 뭐 주민들이 이거 그림 외관상으로 보면 건물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같지만 제가 좀 통화도 해보고 알아보고 문자로 알아본 결과는요. 전문가들이 이런 건물에 이 정도 화재를 가지고는 그 정도 건물 위험은- 붕괴 위험은 없다. 이 정도 걱정은 네, 아니다. 라고 하시니까 물론 피해 때문에 상당 부분 불편을 겪고 계시나 이 건물 자체에 대한 어떤 뭐 안전성까지 그 걱정을 더 붙여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빠른 좀 이런 수습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용희 변호사, 지금 정전이니까 이제 아마 전기 안 들어오는 게 이제 엘리베이터 뭐 이런 것도 작동이 제대로 안 돼. 지금 주민들이 저렇게 막 생수를 사서 계단 올라가고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리고 일부 주민들은 임시 거주 시설로 가 있는 거예요. 피난을 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너무 뭐 여러 유독 같은 이런 것 때문에 쉽지 않아서 이분들도 피해 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이것도 어쨌든 저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이제 발생한 뭐 이분들은 추가적인- 어디다 호소합니까 이거를? 예, 추가적인 피해인데 일단은 뭐 1차적으로 아파트도 가입한 화재보험이 있긴 하거든요. 해당 아파트들도 이제 화재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보험사의 약관에서 어느 범위까지 이게 피해 보상이 가능한지 뭐 이런 부분도 조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이거를 넘어서 가지고 그 피해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책임 소재가 아직까지는 뭐 명확하지는 않아가지고 그 책임 소재가 좀 가려지고 나면 그 사람들에게 뭐 손해배상을 집단적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단체 소송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임의적으로 그쪽에서 지급을 책임이 있는 곳에 지급을 한다고 하면 그쪽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는 쪽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화재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감식을 통해서 좀 책임 소재를 밝히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최영실 위원. 예. 전기차 화재가 좀 잇따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아니 전기차 옆에 주차하기 무섭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또? 아유, 뭐 제 집사람도 전기차를 몰고 다니는데 예. 저도 가끔 그 차를 몰아보면 내연기관 차하고 달라요. 굉장히 그 탄력도 좋고 가속력도 좋고 가장 큰 장점은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전기차가. 그래서 전 자동차 산업계가 전동화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친환경 이렇게 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자동차가 저렇게 많은 배출가스를 내뱉도록 놔둘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기술로 가는 것은 대세인데 이 과정에서 자꾸 발생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집단지성을 발휘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사고가 자꾸 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직 배터리나 여러 가지 기술이 온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렇게 가만히 있는데 발화가 나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회사에만 맡겨둬서도 안 되고 결국에는 배터리 업계와 자동차 회사 같이 모여서 소방당국과 같이 어떻게 이것을 예방하고 앞으로 방지하고 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저렇게 불이 나면 경비원들이 갈 터인데 소화기로 리튬 배터리는 소화기 분사액이 리튬 배터리 안으로 들어가지 안 않죠. 꺼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안으로 투사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동 진화가 안 되죠. 그러니까 무조건 화재가 저렇게 나면 대형 피해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완성차 업체나 배터리 업체 그리고 소방당국이 모여서 새로운 좀 해결책을 좀 마련하는 그런 장을 정부 국토교통부가 나서서 좀 마련해 줬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고 급작스럽게 이게 이 기술이 계속 저렇게 가는 상황에서 쉽사리 해결책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자동차를 지상으로 뺀다 이것은 뭐 또 해결책이 아닌 것 같고 뭐 요즘 아파트는 지상에 차를 못 대게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좀 사람들이 머리를 모아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 차주이신 최경철 위원님의 당부였습니다. 지금. 저도 예. 전기차 차주입니다. 아 갖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두 분이 또 전기차를 근데 전기차 운행하고 부분은 계시군요. 특히나 제가 자동차 산업 쪽에 정책적으로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관심이 많아서 제가 이 화제를 보면 생각했던 것들이 결국에 이런 배터리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배터리 산업 자체가 각 국가별로 이게 예. 2차 전지에 대한 여러 가지의 이 산업 경쟁력과 연관이 되는데요. 지금 보면 유명 회사의 이 차량이다 예. 말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명품 회사인데 왜 이 배터리가 중국산이어야 되느냐? 물론 이 중국산 자체가 뭐 위험하다는 건 아니지만 비교적 국내산 배터리에 비해서는 안전성이 떨어진다는 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학계에서요. 근데 왜 국내산을 쓰지 않느냐면 가격 경쟁력에서 비싸서. 중국산이 전 세계 2차 전지의 가격 경쟁력은 1위입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은 기본적으로 체제 자체가 자본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배터리 생산하는 데 있어서 국가 지원, 땅, 예산, 연구비까지 다 돈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이 적게 되니까 당연히 배터리의 가격 경쟁력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낮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전성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신경을 안 쓰는 부분도 있다라는 게 이 학계에서의 정평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미국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래야 되는 것들이 우리 각국에 알맞는 자동차와 이 배터리의 연관성 있는 산업 구조를 발전시키는 것들이 더 안전성 확보에는 더 좋다라는 차원에서 한번 이런 것도 정책적으로 이 화제를 계기로 검토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정확한 화재 원인 이제 들여다 보겠죠. 조금 시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아, 이게 피해 보상 이게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설명도 좀 해주셨습니다.